고3 모의고사,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네,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이 끝난 셈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 유평 분석 설명회를 다닐 때, 그 설명회마다 어머님들의 표정이 되게 어두우셨어요. 왜냐면 시험이 작년 6월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표정을 한번 조금 편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점수 자체는 사실 시험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점수 자체는 높게 뭐 이전보다는 뭐 좀 오른 것 같은 느낌 좀 주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상 예, 등급 컷은 뭐 그대로거나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셔서 아 이거를 좀 올랐다고 해야 되는지 등급을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기는 한데 요 딱 중간 되는 이 시점 그리고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시험이 쉽거나 어렵거나 관계없이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막 했는데요. 아셔야 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꼭 아시고 이번 유평 분석을 통해서 꼭 아시고 가셔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나무 학원에는 제가 원래 이제 오목교 쪽에서 예섬학원에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올해 이제 여기 사과나무에서 첫 강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어머님들께는 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양력을 이렇게 좀 실어놔 봤습니다. 고3 수능 강의는 한 20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이투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과나무 학원에서 이 풀커리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강의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강사가 아니라 고3 친구들 데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1월부터 개강이 돼서요. 지금 기존에도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함께 지금 계속 쭉 커리를 끌어가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평가원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수1과 수2는 전범위로 출제가 되었고요. 확률과 통계는 통계 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률 파트까지만 진행이 되었고요. 미적분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까지, 기하는 평면 벡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남은 부분이요. 수1, 2는 사실 전범위여서 수능과 이 범위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확률 통계는 통계가 남았고 미적분은 적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통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적분이 약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재종반 친구들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종반 친구들도 한 2, 3등급 때 나오는 친구들 미적분을 살펴보면 상태를 보면 도함수 활용까지는 재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함수 활용까지는 굉장히 잘 하는데 적분 부분이 비어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그 마지막 단원이 사실은 조금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선택 과목의 점수를 그걸 조금 반영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점수가 결국은 거의 수능 점수다. 그러니 여기서 뭘 더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대학까지를 갈 수 있는 거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현실적 조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택 과목의 마지막 단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봤을 때는 뭐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점수가 수능 점수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세부 단원별 문제 분포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원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원에서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해도 한 단원에서 몰입해서 문제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2. 굉장히 상실 높게 떴죠. 그죠? 왜냐하면 확통이 쉬웠습니다. 확통이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준비만 하면 잘했다면 뭐 좀 사실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2등급 컷은 83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미적 같은 경우는 84, 85, 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의 특징을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나머지 문제들의 밸런스가 조금 쉬웠어요. 난이도가. 그리고 특정 문항이 조금 격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해요. 확통 1등급 92 어떻게 1등급은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를 보면 틀린 문항의 아이들 다 동일합니다.
15번과 22번 두 문항만 딱 틀렸을 때 1등급이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1등급 받은 친구들은 확률 통계는 전부 다 맞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번하고 22번 딱 두 개 틀린 친구들이 1등급이 가능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14번이나 뭐 20번이나 뭐 21번이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 더 틀린다. 그럼 2등급. 그다음 여기서 긴장한 나머지 계산 실수를 좀 했다. 그럼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도요, 번호가 명확합니다. 이 1등급 기준 84로 봤을 때요. 15번, 22번, 그다음 28, 30번. 네, 요렇게 네 문항만 딱 틀렸어야 1등급이 가능했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아주 간단한 항상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가장 간결한 풀이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간결한 풀이를 강의를 했을 때는 사실 알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제한 시간 안에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8과 30이 어려웠는데 29번이 그 사이에 살짝 끼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적분에서 1등급을 놓친 친구들을 보면 15번, 22번에다가 마지막 4점짜리 3개, 28, 29, 30을 틀려서 살짝 2등급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점수대는 확실히 76, 뭐 72 요 점수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6평 끝나고 아이들 점수를 조사하면 점수들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뭐 68도 있고 66도 있고 72도 있고 76도 있는데 굉장히 고르게 분포합니다. 확통 같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 1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거의 84, 88 이렇게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도 76, 72 요 점수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특정 문항이 어렵고 나머지는 쉽게 나오면서 조금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기억해 주실 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점수 대폭 상승을 이뤄내는 친구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문항은 어차피 제낀다고 치고 나머지 문제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들이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친구 한 명을 이야기하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생인데 작년에 수시를 다 떨어질 줄 다 붙을 줄 알고 당연히 대학을 수시로 갈 줄 알고 이 친구가 수능 끝나고 막 운전면허를 먼저 딴 친구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학원을 오는데 주차할 데가 있나요? 이래갖고 아니 너 재수생 주제 무슨 주차야?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제가 수시 다 붙을 줄 알고 다 안정권이라 그래서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운전면허부터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차를 끌고 학원을 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수학은 어차피 수시 내신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수능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1학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2학기는 아예 버리다 보니까 수학이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수학이.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우리 목동에 보면 제종관들 많이 있잖아요. 뭐 하이퍼도 있고 시대인재도 있고 갔다가 다 못 알아들어서 나온 케이스였어요. 따라갈 수가 없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단과로 해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몰랐는데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 친구가 지금 81점, 확통 기준으로 81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쉬운 점수기는 한데요.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금 하니까 점수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20, 30점대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수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더라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상담하는데 와서 이제는 좀 4점짜리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자신감이 넘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가능한 시험이 육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늘 그러잖아요. 너 시험 어떻게 봤니? 이러면은 뭐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어려웠다. 나한테는 어려웠다. 너가 안 한 거 아니니? 그러면 아니다. 내가 했다. 엄마가 뭘 하느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라면 사실 50점대, 뭐 58이든 7이든 50점대라던가 뭐 그 밑으로는 사실 어머니 공부를 안 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것이 능력의 한계 같지만 사실 50점대, 40점대 그 밑으로는 뭐 60점 초반까지도요. 사실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또 점수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평을 좀 드리면은요. 일단 이번 시험의 특징은 기존과를 비교를 했을 때 합답형 문항, 합답형 문항이라는 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애들이 맨날 기리디를 찍어서 잠시 사라졌던 문항 유형이었는데요. 여기 다시 등장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칸 채워 넣는 수학도 빈칸 채워 넣는 문항 영어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문제가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마치 해설지에 중간중간을 뚫어놓은 느낌인데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연습이 안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만 가지고는 내신만 준비했다라고 해서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유형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20번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연습하면 맞출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뭐 합답형 문항이나 빈칸 문항이 출제되었지만 이것이 뭐 아이들의 등급을 막 좌우할 만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어서 조금 더 9월 모의고사까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통은 쉬웠고요. 그리고 확통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미적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풀이들을 다 이제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을 때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스킬적이어서 절대로 제가 선생님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도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요라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쉽진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뭐 그런 막 스킬적인 문항 막 뭐 예를 들어 뭐 의대를 준비하는 뭐 그런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막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로 출제가 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이 많은 문제들. 예. 계산이 많은 문제들은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적 친구들이 좀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많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는 미적 선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3 친구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내신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안타깝지만, 확통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시를 조금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준비하다 보니 1학기 내내 확통에만, 근데 확통이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실은 3, 4, 5, 6, 4개월을 확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닌데, 일단은 내신을 봐야 되다 보니까 너무 확통에만 매달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수시를 챙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지엽적인 범위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 2, 3점짜리 문제들은 거뜬히 맞출 수 있지만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점짜리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어떤 특징이냐면 너무 내신에만 몰두했던 친구들이 이런 현상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건 내신하고 문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데 이게 내신만 준비한다고 해서 커버가 되는 수학의 파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니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어차피 똑같은 수학 공부하는데 내신 열심히 하면 당연히 수능도 열심히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문제 유형의 차이가 좀 있고 훈련하는 방법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을 아직 우리 아이가 많이 못 가져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요거만 조금 훈련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번호를 난이도별로 4점짜리 문제들을 한번 놔봤습니다. 15, 22 요거는 이제 그 미적분 기준이에요. 15, 22, 30번이 좀 어려웠고요. 28번과 30번이 좀 어려웠고 파란색 부분은 다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 파란색 부분을 많이 틀렸다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수능을 그동안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거냐, 정말 안 해서 안 나온 거냐, 아니면 정말 아이가 열심히 준비해도 안 나왔는 거냐.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최저 맞추기로 수시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어 영어로 맞춰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도 저는 그냥 무작위로 버리기보다는 아이가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요 기준에서 만약에 안에서 이 파란색 부분들의 문제가 틀려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라면 방학 때 한 번 더 땡겨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저도 수능 강의를 되게 오래 했지만 이 재수생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사실 수학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와서 재수를 한다는 얘기보다는 국어를 망했어요가 되게 많아요. 국어를 망했어요. 되게 많아요. 1교시에 국어를 망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수학은 한 번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약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등급폭이 조금 좌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고 계획을 짰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과목이 국어 뭐 사탐 몇 개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이 돼버리면 이게 미끄러져 버리면 무조건 재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오히려 수학은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맞추려 했으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텐션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수학이 등급 컷을 맞춰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면 선택과 집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을 말씀드리면 수학을 버린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만 더 편해지지 그 버린 시간에 국어 영어를 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십 년 진행해 오면서 네 이거는 정해진 진짜 팩트예요. 팩트. 수학을 버리면 마음만 편해져. 마음만. 선생님 저는 국어 영어로 갈 거라서요 라고 마음만 편해지지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더 하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일단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다른 과목에 집중이 많지만 뭐 예를 들어 내신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수능 준비를 안 해봤다면 마지막 여름방학을 좀 한번 땡겨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틀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 해석이 안 되고요.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훈련으로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4등급인 아이가 방학 때 엄청 열심히 하면 물론 간혹 1등급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평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4등급 때 친구들이 열심히 했을 때 그래도 1, 2등급으로 오르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2등급, 뭐 3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이번 방학을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 자, 어머님들 수학 보신 지 되게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수능 유형입니다. 내신하고 좀 결이 달라요. 보자마자 어머님들 보시기에도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것 같죠. 하지만 얘네들이 의미가 크게 막 엄청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최소값이 4일 때고 절대값이 이 나이가 최소값이 3일 때 벌어진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얘도 극대극소값이 구간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식입니다. 지금 수학을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얘기한 게 되게 간단하다라는 건 좀 느껴지시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막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 것 같은데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 재설립과 자꾸 훈련을 좀 시켜주면 충분히 나아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수업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규반은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정규반은 4점짜리 5개 이상 더 맞추는 걸 목표로 최대 5개 더 맞추자라는 걸 목표로 그 4점짜리 문항들의 엔제 미니 모의고사, 포텐 모의고사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통, 확통, 미적 일단 8월까지는 제가 나눠서 분반으로 수업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 9월 달에는 이제 파이널이라 전체 실무 풀이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다음 이번 방학 때는 제가 이 수학 캠프 요게 이제 어떤 수업이냐면 겨울에 제가 이제 2달 과정으로 그 4점짜리 문제를 그냥 많이 주고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4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실전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수업을 제가 올 겨울에도 캠프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은 주 3회로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이 주 이틀로 붙어서 5일 내내 이제 오전 시간대를 이용해서 방학 때만 오전 시간대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이번 여기 목동관에서 겨울에 제가 캠프를 진행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프를 진행한 친구들은
3월 달부터 이미 2등급 이상을 찍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수업이 그냥 무지성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물론 이미 성실함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를 제가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그래도 성실함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친구들이 목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끌어주는 대로는 그래도 따라가는 친구들이라면 요 수업을 들었을 때 점수 상승폭이 커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재수생 친구도 이 1월부터 요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많이 올랐던 케이스. 그 친구도 요 수업을 들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여름에 이걸 한번 더 듣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미 한 번 했던 수업이지만 이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다. 요 수업을 한번 더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수업을 제가 여름에 캠프 수업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머님들이 아유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뭐 반짝한다고 선생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캠프가 여름에 주 3회로 요건 정규반 시간표고요. 이렇게 주 3회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클리닉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매년 제가 여름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 수업으로 인해서 점수 상승폭이 큰 친구들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 고2 수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고객 유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점수 상승을 이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수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올해 아이들 보면 끝이니까. 그렇지만 매년 여름에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 수업을 진행했을 때 분명히 이때부터 시작해서도 점수 상승을 이뤄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 저한테는 이 수업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캠프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캠프 수업은 아무래도 수업 수도 많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간담회 일정을 따로 잡아놨습니다. 우리 개강하기 전에 7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제 캠프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단독으로 제가 설명회를 한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그다음 정말 아이가 참여해도 되는지와 또 어머님들 제일 궁금한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요 간담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템 모의고사로 총 15회, 20회, 20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인강을 하는 강사들이 주 1회, 주 2회로 이렇게 목동 지역에서 많은 수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직접 아이들의 전체적인 남은 이 진도들을 다 직접 1대1로 매번 상담하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강사는 잘 없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인원도 좀 많을 거고 조교쌤들이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직접 강사가 아이들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학원들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끝까지 수능 때까지 지금도 저희 지금 반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낼 건지가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걸 제가 직접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담회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능 때까지도 계속 요 클리닉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 클리닉은 실제로 이렇게 대학생 알바가 아니라 실제로 수업 진행하시는 강사 선생님 모셔다가 클리닉 진행해서요. 절대로 아이가 클리닉 시간에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일은 절대 없고요. 정말 모르는 부분은 마치 과외하듯이 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캠프 수업의 클리닉은 오전에 제가 따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규반은 이렇게 수요일과 토요일에 클리닉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과제 복습 동영상 다 이런 거는 뭐 다른 데서도 다 하는 디폴트 값이라 이 부분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 제 변호입니다. 만약에 혹시 간담회 날도 일정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려서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고3 캠프 수업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녁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오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그래도 7월에 만나서 선생님 덕분에 수학으로 대학 갔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포기할 수 없는 수업이에요. 오늘 어머님들 오셔서 이른 시간대 좀 힘들었지만 저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저로 인해서 수학 점수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는 기회가 돼서 오늘 오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늘 하던 대로
아니, 늘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올해도 아이들 점수 한번 잡고 끌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설명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